구글 리서치 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Chain of Styles Prompting Analytics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 아이디어인 Chain of Styles 같은 경우에는 팜 논문에서 맨 처음 나온 개념이고 이거를 더 연구를 해서 이 논문을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세 단계로 나눠서 논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Chain of Thought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직역하자면 생각의 사슬이라는 것인데요. 사람이 추론을 할 때 정답을 바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다음 문장을 읽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가 친구한테 쿠키를 한 개 받아서 먹었다.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쿠키 매장에 가서 2박스를 샀다. 한 박스에는 쿠키가 3개씩 들어있다. 그렇다면 철수는 지금 몇 개의 쿠키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고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1개가 있었는데 그걸 먹었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자연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처음에 하나의 쿠키가 있었는데 먹어서 0개가 되었고 한 박스에 쿠키가 3개씩 들어있는 박스를 2개 샀으니까 총 6개가 돼서 0개 더하기 6개. 그래서 지금은 6개의 쿠키를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정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체인 오브 사우스를 어떻게 랭귀지 모델에 적용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롬프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챗GPT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영역이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M에게 특정한 지시나 질문을 제시하는 것을 프롬프팅이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LM의 응답 품질을 시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도 이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 세트가 없이도 일반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흔하게 쓰이는 방식은 제로샷, 원샷, 퓨샷 프롬프팅인데요.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문제만을 입력합니다. 이때 문제에 대한 예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감정을 분류하는 문제를 처음 보는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샷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의 예시를 주어주거나 답변의 템플릿을 같이 제공해서 답변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퓨샷은 2개에서 5개 정도의 예시를 같이 주어주어서 정답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퓨샷 러닝에서의 성능 향상을 연구하게 됩니다. 위 방법들은 추가적인 학습 과정이나 큰 데이터셋이 없어도 새로운 태스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유연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퓨샷 프롬프팅 프레임워크들은 답변에 도달하기까지 몇 단계의 추가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의 추론을 거쳐야 하는 태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거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챌린지한 태스크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아까 본 예시처럼 감정 분석이나 머신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퓨샷 러닝으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앞에서 본 예제처럼 제로샷 프롬프팅을 사용해도 굉장히 잘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사이즈나 학습 데이터를 키워도 여전히 잘하지 못하는 챌린지한 분야가 있었는데요. 다단계의 추론을 통해서 답변을 해내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 스텝 리즈닝 태스크라고도 부르면서 수학 연산을 하는 것과 상식 추론 그리고 심볼릭 리즈닝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맨 처음 그 수학 연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주로 초등학교 교과서나 시험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이면서 자연어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상식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일상적인 상식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보면은 질문이 세미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A, C, D, E는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없는 뭐 사막 이런 곳이잖아요. 경마장. 그렇기 때문에 좀 유명한 지역에 가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정답을 골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볼이나 기호를 사용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컴퓨터에게 부여하는 태스크가 심볼릭 리즈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 개념들을 써왔으니까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체인 오브 사우스는 줄여서 COT라고도 부르고요. 프롬프트에 사람이 추론하는 과정을 추가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왼쪽에 스탠다드 프롬프팅이 일반적인 프롬프팅 방식들인데요. 여기서는 모델 인풋에서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바로 앤서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넣어줍니다. 반면에 COT에서는 모델 인풋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문제를 푸는 중간 과정을 나열한 다음에 올바른 정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도 보시면 스탠더드 프롬프팅은 오답을 도출하지만 COT에서는 이 일련의 추론하는 과정을 옳게 한 다음에 올바른 정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서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앤서를 구하는 과정을 좀 흉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COT 프롬프팅에 4가지 특징이 크게 있는데요. 먼저 리즈닝 태스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는 COT 프롬프팅은 모델이 문제를 여러 스텝 단계로 쪼갠 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닝 스텝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연산을 함으로써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T는 모델의 행동에 관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윈도우를 제공함으로써 이 앤서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언어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태스크에 대해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퓨샷 프롬프팅만으로도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굉장히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3가지 태스크에 대한 벤치마크들의 예시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산술 연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매스워드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수학적 연산을 판단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유응답을 해가지고 그냥 연산한 값을 도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지선다형이어서 5개의 정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덧셈 뺄셈 문제보다는 1에서 500까지의 숫자를 입력하려면 키 입력을 몇 번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한 자리 숫자가 9개고 두 자리 숫자가 90개고
세 자리 숫자가 401개니까 이거를 각각 연산을 하면 1392개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응답 형식에서는 8번의 퓨샷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에서는 4개의 샘플을 보여준 다음에 정답을 도출하도록 했습니다. 모델 결과를 보시면은 크게 3가지 포인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T는 소규모 모델의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 향상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100빌리언 이상의 매개 변수 모델들에서만 좋은 성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맨 위에 태스크가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낮은 모델들에서는 거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애초에 슈퍼바이즈드 베스트 성능도 다른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큰 성능 이득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2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일 단계만 필요한 다른 데이터셋들에서는 굉장히 성능 향상이 미미하게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GPT-3의 175빌리언 모델과 팜의 540빌리언 모델은 파인튜닝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데이터셋에 5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5가지 모델 전체의 실험 실험 결과입니다. 특히 팜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서 이 57%의 솔브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최종 정답을 반환한 50개의 무작위 정답과 틀린 정답을 한번 파악을 함으로써 왜 잘했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먼저 최종 50개 무작위 예 중에서는 2개가 우연히 정답을 도출한 거였고 나머지는 모든 COT가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반면에 틀린 답 50개를 분석했을 때는 단순한 계산 오류나 심볼을 매핑하는 것의 오류 또는 한 가지 추론 단계가 누락되었다는 것 빼고는 46%의 COT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델 사이즈를 크게 바꾸었을 때 실험한 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때 추론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이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서 저희가 맨 처음에 제안한 COT가 과연 정말 유의미한 형태인지를 파악하고자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연어로 설명된 추론 과정 대신에 그냥 수식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단순히 토큰 수가 많아져서 연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답을 잘 도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COT의 토큰 수랑 똑같은 개수의 점을 이전에 넣어주어서 연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았는데요. 이 추론 과정이라는 거는 추론이 있고 나서 정답이 도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이 COT에 의존을 해서 답을 생성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실험은 대부분 스탠다드 프롬프팅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고 COT를 적용했을 때가 훨씬 큰 성능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의미함을 확인했습니다. 어펜딕스에 있는 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퀘이션 온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장 어려운 태스크라고 했던 GSM 8K 이
데이터셋에서는 큰 성능 향상이 없었지만 이 뒤에 있는 데이터셋들에서는 COT랑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GMS 8K 이 데이터셋이 직접 수학 방정식으로 변환하기에는 의미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모든 의미론을 하나의 반정식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COT는 자연어의 어떤 중간 단계를 통해서 질문의 각 부분에 대해서 추론을 함으로써 정답을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COT 프롬프팅의 로버스트니스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시면 어노테이터가 바뀌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COT를 적용했을 때도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어노테이터를 더 붙여서 실험을 해봤을 때도 기존 COT 방식들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COT를 작성할 때 너무 의도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좀 제외하고자 했을 때도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커먼센스 리즈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과 관련해서도 리즈닝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본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COT 방법이 커먼센스 리즈닝을 요구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스탠다드 프롬프팅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는 심블릭 리즈닝인데요. 이 첫 번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때 그거의 마지막 글자만 따와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 앞에 약자를 만들 수 있는 첫 글자를 연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태스크이고 이름 사이트에서 1000개의 이름과 성을 무작위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태스크는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맞추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동전이 앞면이었다를 주어준 다음에 사람들이 동전을 뒤집었다, 뒤집지 않았다 이런 문구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직도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태스크에서는 비교적 좀 쉬운 태스크들이기 때문에 아웃 오브 도메인에 대한 테스트 세트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두 글자인 것들만 계속 보여준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세 단어 이상인 것들에 대한 마지막 단어를 합치는 것도 테스트 셋에 있고요. 코인 플립 같은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뒤집기 횟수가 더 많은 경우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의 모델들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지만 100빌리언 이상으로 스케일이 커지는 경우에 이 성능 향상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말한 그 인도메인이 아니라 OOD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COT는 입력으로 지워지는 텍스트 길이에 상관없이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션 부분인데요. 체인 오브 사우스 프롬프팅과 같은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언어 모델의 멀티스텝 리즈닝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인튜닝 없이 퓨전 프롬프팅만을 통해서 큰 성능 향상과 일부 벤치마크 데이터에서 소타를 달성하기도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모델의 스케일이 커져도 스탠다드 프롬프팅에서는 성능 향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COT에서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동안 언어 모델이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모델이 멀티스텝 리즈닝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노테이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COT를 퓨샵 프롬프팅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파인 튜닝을 할 때 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OT가 항상 정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이 모두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정답을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럴듯하게 답을 지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하는 것이 좀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100빌리언 파라미터 수보다 작은 모델들은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야 된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프롬프팅을 요즘에 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프롬프팅이 약간 노가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논문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실험들을 정의를 하고 여기서 설정한 가설이 맞다는 걸 입증하는 과정을 보면서 약간 프롬프팅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LM 모델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약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확장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뭘 할까를 생각할 때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실제로 챗GPT 되게 많이 쓰니까 그거를 쓸 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라지 모델이라서 당연히 하이퍼 클로버에서도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끝났습니다.